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의 더 라크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윤리위원 7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내려고 했었는데 이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또 사의를 표명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명단을 보고 의원 단체방에서 기절초풍할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면면을 보니까 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윤리위원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학교 선배. 그런데 김건희 라인이라고 그동안 알려졌던 분. 또 거기에다가 방첩사 자문위원을 했던 분. 그래서 당시 야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분. 그리고 통진당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는 걸로 알려졌지만 어제 정의용 사무총장이 그건 아니라고 어제 의원 단톡방에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만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진보좌파 성향이 강한 변호사.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으로 지금 기소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JMS를 변호했던 이력이 있는 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자 윤리위원 7명 임명했다가 지금 2명이 사의 표명했고 5명이 일단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논란이 나는 인물들인데 관련론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조갑재 대표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절초풍 한 모였는데 저는 기절초풍 안 했거든요.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니, 당무감사위원장에 부정선거 음모론 교수를 임명할 정도면은 이 정도 인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호성 교수 보인다는 거죠. 예. 윤리위원이면은 그 말 그대로 가장 윤리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사람,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예. 그것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일부러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장동혁 대표가 상징하는 대표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은 윤석열 세력이고 윤의게인 세력이고 극우 세력 아닙니까? 그 대표 인물이 윤석열 그리고 황교안, 장동혁, 뭐 전한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하고는 어제 7명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동혁 대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정체성과 맞지 않고 보수적 정체성과 맞지 않고 국민의힘 당헌 정체성과도 맞지 않죠. 삼박자가 다 맞는군요. 제가 신지현님. 그럼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디테일 예. 그 의원 단체 대화방에 기절 초풍할 사람들이라고 쓴 분이 예. 사선 중진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군 출신의. 예, 이분은 친한도 아니에요. 그렇죠. 친윤으로 분류되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죠.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점. 예. 예, 그래서 어떤 면면이길래 그 친윤이었던 한기호 의원마저도 기절 초풍할 판인지. 근데 이 실명 공개를 하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 윤리위원회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전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 당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인데 세상에 판사가 자기 이름 숨기고 판결하는 거 봤습니까? 맞네요. 더군다나 익명 게시판에 글쓴이를 색출해가지고 그것도 조작해가지고 실명을 막 까발기고 하는 사람들인데 윤리위원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못할 있겠느냐?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최규동 씨라는 분은 김건희 씨와 경기대 회원과 동문이고요. 예. 근데 이분이 재밌는 건 22년 대선 때는 민주당 김두관 지지 선언했던 분인데 재밌는 건 요양업 비즈니스를 해요. 이것도 이제 김건희 일가하고 공통점이 있죠. 양평에 있는 예. 예. 그다음 황경선 씨라는 분도 이 최규동 씨와 함께 무슨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데 이 두 분은 예. 노인복지 전문가예요, 자칭. 도대체 윤리적 판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윤순 씨라는 분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을 했는데 예. 이분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할 때 실무 책임자였죠. 2,000명이 근거를 마련하신 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그때 모르겠지만 실무 그 논의에 책임자였고 윤민우 씨라는 분은 예. 가천대 교수를 하다가요. 네이버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
네이버에. 이런 거를 본인이 뭐 리포트도 만들고 뭐 해서 눈에 띄어서 여인형 계엄 그 주모했던 예. 그 방첩 사령부의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더 큰 활약을 해야 된다 해서 국정원 특보로 발탁된 사람이에요. 네. 국정원 특보까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종환 변호사는 2012년 대선 당시에 통진당 지지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국민의힘에 어떻게 왔죠? 그러니까요. 그 강재규 변호사라는 분은 그 사회비종교 JMS 정명석 변호를 한 적이 있고, 뭐 이게 면면이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 어떻게 모았을까요? 아까 조 대표님도 이게 모으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 이제 그 윤리위원장 정도는 이제 당대표 지도부에서 이렇게 잘 섭외를 해서 하는데 아마 다들 손사래를 친 것 같아요. 윤리위와 그래서 어제 이 7명 실명이 밝혀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 왜 힘들었냐면 예. 검색창에 이름 넣고 쳐봐도 뭐 검색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만큼 명망가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고 분이다. 이런 분들이 지금 공당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 예, 그 법률적 식견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 능력 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뿐인데 예. 이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그러니까 기절초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최규동 씨하고 정윤순 씨가 그만 사퇴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의 표명은 두 분이. 네. 일부 언론에서는 공개됐다가 그 기사가 아마 삭제가 됐던 것 같고 네. 아마 당에서 좀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 언론에 대고 항의할 일인가요? 그건 당의 관례지 예. 당원 당규 위반도 아니고 실정법 위반도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이분들이 수락을 했다가 명단 공개 부담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윤리위원 2명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윤리위원장 인선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장은 호선하지 않습니까? 호선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임명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따로 임명을. 예. 근데 원래는 이제 그 당대표가 이렇게 낙점을 해서 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구인난이다 보니까 아하.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모양새를 예. 당대표가 뭐 당무감사의 2호선이라고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장동혁 픽이지만 나는 일체 연락도 안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독립성을 그 외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예. 이번에도 이제 윤리위원장을 직접 안 뽑고 그냥 알아서들 뽑아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것도 추가로 2명이 인선되고 이제 위원장도 누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오는 8일 목요일에 당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윤리위원 상황도 이런다 보니까 과연 당 쇄신안도 정말 쇄신안이 담길 것이냐 뭐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쇄신하려면은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예. 장동혁 씨의 노선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고 역사 발전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으니까 예. 자기가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보수 노선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보수 노선. 극우 노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극우는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수의 반대말이 극우입니다. 아하. 극우와 제일 친한 사람이 극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보수 노선으로 들어가면 돼요. 노선으로 들어갈 때 몇 가지 천명해야 될 게 있죠.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한 엄정한 단죄적인 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겠다. 예. 이 선언을 하면 됩니다. 확실한 절연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신지호 의원님은 그 8일에 이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냥 그 쇄신이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늘상 얘기해오던 자강론 자강안을 발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사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예. 12월 초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때 예. 제대로 당대표가 책임 있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김도부 의원이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비공개 회의에서 예.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게 이른바 이제 일명 심정지 지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국민의힘이 그냥 24
지난주에도 24, 요번 주에도 변동 없이 24, 이렇게 다음 쫙 그냥 가는 24 그냥 예. 그 정의선을 아, 그리니까 예. 일명 그 심정지 지지율이라고 아, 하는데 일관되게 쫙 이렇게 한 예, 줄로 간다. 저쪽은 올랐다 내렸다 해요. 등락이 없는. 예, 근데 이쪽은 그냥 똑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무슨 얘기가 일명 그 있는데. 심정지 지지율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하. 예, 장동혁 대표가 듣다가 불쾌감을 넘어서 왜 그 한국갤럽 그런 예, 그 여론조사를 얘기하느냐. 예, 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아, 그 불화가 있었던 거네요. 예, 불화가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 그걸 한참 선배잖아요. 그렇죠. 아, 김도읍 의원이 예. 찾아가서 연말까지만 좀 나에게 시간을 달라. 뭔가 의미 있는 거를 내놓을 거다. 좀 예. 기다려 달라 했는데 연말에 뭐가 나왔죠? 말짱 꽝이었잖아요. 맞아. 없었죠. 예. 특별한 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 의원들이 그 김도읍 의원이 하나의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연말까지 기다려주면 뭐가 나올 거라고 좀 기다려달라. 당 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좀 기다려보자. 예. 의원들이 좀 관망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또 그 얘기냐.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1월 8일 뭐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다 지친 분들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사퇴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이제 윤저련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파격 공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최근 기자간담회 파격 공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거 오세훈 시장 공천 안 하겠다는 얘기다. 그런 마음 상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또 보시던데 어떻게 보니까 파격적인 공천 어떤 저는 파격 공천할 실력이 없다고 봐요. 그런가요? 파격 공천 한 다음에 일어날 엄청난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지능이라든지 조직의 새도 없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사정은 장동혁 보고 선거의 운명을 걸 게 아니라 그 진짜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진들 그 사람들 한 5, 60명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 한 3선 이상 이런 분들이 움직여야죠. 지금쯤은. 지금까지는 툭툭 던지는 말만 했잖아요. 예. 윤한홍, 뭐 주호영 이런 분들이 그리고 요사이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자기가 다급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당 내외로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다 필요에 의해서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이런 고민 아닙니까? 장동혁이 간판으로 있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했을 것이고 예. 아마 부산시장도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박형준 시장 역시 예. 이러면은 예. 태도를 밝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줍니다. 안 그러면은 장동혁 이퀄 오세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진들 특히 김도읍 의원이 사선이죠 아마. 네, 사선이고 사선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겁냈던 사람이 김도읍 네. 씨라고요. 예. 논리도 있고 또 사람도 인품도 아주 차분하고 이랬는데 좋다는 그 사람이 얘기가 나온 있고. 거는 이거는 거의 불신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중진들이 이제 주인 의식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장동혁 언제까지 딱 저 시한을 줘가지고 요거 하나면은 물러나라고 하든지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돼야죠. 예. 그런데 장동혁 세력이 기대는 것은 당원 아닙니까? 강성당원. 예. 요새 좀 늘었다 해가지고 그 강성당원은 아마 반 이상이 부정선 음모론자일 거라고. 그게 끌려가다가는 선거도 망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중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거기서 자강론이 나와야 이게 진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장동혁 대표가 말한 파격적인 공천 이제 새 인물로 인적 쇄신하겠다. 청년, 미래 뭐 이런 단어가 있긴 한데 오늘 이제 박정원 의원이 그 박성태 뉴스쇼에서 그 인물이 누군지는 들었다. 근데 자기가 들어봤더니 경쟁력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취재 지금 윤리위원 봐도 이제 검색이 안 되잖아요. 검색이 안 되는 사람이. 네. 검색이 안 되는 그러니까 파격적이잖아요. 검색이 검색이 안 안 되고. 되니까. 이제 새로운 새 인물 새피 세대 교체 예, 예. 뭐 예. 이런 건데 베일에 쌓인 인물. 예. 그러니까 검색 안 돼. 검색이 검색이 안 되면 돼. 안 돼요. 예. 네. 예. 그 알고 싶고 막 인터뷰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인 인물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세대 교체인데 젊은 피로 예.
뭐 오세훈 자르고 그럼 누구를 거기 앉혀요. 근데 검색 안 되는 젊은 피. 근데 아마도 이 젊은 피의 정치적 성향은 예.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전하던 날 예. 윤어게인 지지자 나이 드는 사람들은 접근 금지. 2030만 딱 거기 가서 윤 전 대통령하고 포옹하고 대학생 악수할 수. 그 자유대학이라고 있어요. 과자 믿고 과자 말이죠. 믿고. 예. 그 그룹이 자유대학이라고 있는데 예. 대략 뭐 그런 인물들 파격 발탁. 어휴. 뭐 이거 아니고는 제가 봤을 때 예. 카드가 없을 거라고. 청년 미래. 네. 예. 조 그게 대표님. 자연스러운 지금 추측이라고 봐요. 예. 추측이라고 보는데 음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음흠. 장동혁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장동혁 배후 세력, 장동혁의 이 족보를 보고 판단하면 예. 결국 장동혁 이퀄 윤석열의 아바타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고 그래서 이 기본 구도가 장동혁 대 한동훈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불법 계엄한 사람과 계엄 진압한 사람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극우와 보수의 싸움이기도 하고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맨정신가인 사람의 싸움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지금 보수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아요. 이번 당내 이 노선 투쟁은 보수 전체로 넓히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보수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가짜 보수 극우를 몰아내는 쪽으로 가야 이게 수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세의 계산을 해보면은 장동혁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아, 그런가요? 예. 강성 지지층만 있지 이게 또 작아졌다고 그러죠. 네. 작아지고 우선 어느 언론도 지금 장동혁 지지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성 언론 중에서 그죠. 없죠. 예. 그리고 유튜브 예. 세계에서도 굉장히 네. 축소되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논리가 쓰지 않고 하니까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 이게 보수가 재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게 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한동훈 대 장동혁이지만은 예. 그게 품고 있는 것은 보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이게 또 선거와 연결될 거고 조선일보가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갈수록 비정상 모습 국힘 장 대표 측근들. 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었는데 그 장해찬 이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또 이 장해찬 부원장은 또 이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올드 미디어들 성찰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이 조선일보 이 보수 언론이 국민의힘 그 당직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예. 올드 미디어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이게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그 레거시 미디어 특히 조중동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꽤 됐어요. 거의 뭐 적대시하고. 근데 이제 그 지금 한국 극우의 정신 세계를 우리가 좀 탐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 이런 것까지 탐구하고 살아야 되나 좀 짜증나긴 한데 예. 그게 뭐냐면요. 그분들 이제 대화를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재명이 밉다. 그러나 한동훈이 더 밉다예요. 이게 그들의 정신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입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주적이 이재명이 아니고 한동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우리가 진영 대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진영 대결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진영 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승리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어허. 이게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합리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장동혁 대표는 다 같이 좀 공존해서 본인이 좀 바뀌면 되는데 그래서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다 걷어차고 저렇게 전직 대통령, 전직 당대표가 고언을 주는데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고집불통으로 저러느냐. 예. 그거 다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뭐냐면은 이 김문수처럼 되면 안 된다. 김문수. 그 전 뭐냐면 대표. 예. 이 지금 김문수도 극우 등에 올라탔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장동혁도 지금 올라타서 아직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처럼
단단한 자기 팬덤이 있고 자기가 확고한 리더십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고 예. 그 극우 유튜버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 등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게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란 건 좀 착각도 하고 지난 전당대회 때 독자 플레이 하니까 장동혁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그 극우한테 호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극우는 김문수를 버리고 장동혁을 택해서 그걸 당대표로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장동혁이 지금 노리는 건 뭐냐. 왜 그러냐? 예. 김문수처럼 되면 안 되고 예. 김문수처럼 극우 등에 올라탔다 떨어지는 이 신세가 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해결한다. 그게 뭐죠? 한동훈 처치입니다. 그 목표 하나밖에 없다. 예. 윤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동훈 그놈 잡아오면 내가 총 쏴서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윤통도 처치하지 못한 거를 장동혁 내가 처치했다 그러면 장동혁의 위상이 바뀝니다. 지금은 극우 세입자예요.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극우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함으로써 완성된다고 저분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 정신 세계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학설이네. 재밌는 학설인데 물론 그래 되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런데 저는 이 극우의 반대말이 보수고 보수의 반대말이 극우고 극우의 친구가 극자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린다면은 예. 왜 극우와 극자가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두 개를 부정해요. 하나는 법치를 부정합니다. 예. 또 하나는 사실을 부정해요. 그 결과로서 극우와 극자는 하는 행동이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극자는 예의가 없어도 돼요. 계급 추정론이 원래 이게 예의가 없는 거거든. 기성 가치를 뒤집어 엎는 건데 극우는 보수를 표방하는데 예의가 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보수라는 것은 위아래가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장동혁 세력, 윤핵인 세력이 보여주는 굉장히 기분 나쁜 점이 무례하다는 것 아닙니까? 무례하다는 거고. 이번에 또 누가 썼죠? 그 김종혁 씨가 썼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네. 네가 뭔데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보수는 나이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충효, 미풍양소 그건 보수적 가치거든. 세계 예. 어느 나라도 이래요. 예. 그래서 그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담 스미스도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인간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의다. 이 예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이 그것 때문에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이번에 윤리위원 7명 지명하고 그다음에 이호선이라는 사람의 행태 이게 예의입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지.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8일에 장동혁 장동혁 대표죠. 전 대표. 아닙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고 장동혁 대표인데 이번에 이제 8일에 뭔가를 발표를 하긴 할 텐데 그 내용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인 또 당내 그렇죠. 분란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몇 번의 그 기폭 장치가 있는데 예. 이제 8일에 장동혁의 쇄신안에 대한 당내 반응, 그다음에 한동훈 징계 윤리위, 예. 그다음에 7대 3이냐 5대 5냐 그 경선 룰, 그렇지. 예. 이게 다 뇌관입니다. 세 개가 있군요. 예, 뇌관이. 근데 뭐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안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8일 거. 예. 그러니까 뇌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뇌관을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한동훈 징계 뇌관은 장동혁이 확실하게 뽑으려고 하는 결심이 서 있는 상태고. 예. 근데 7대 3도 아마 그렇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데 과연 지금 장동혁 세력이 쪼그라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강기호 의원 입에서 기정초포할 일이다. 예? 친윤으로 분류됐던 성일종 의원 입에서 나는 한동훈 징계에 반대한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예. 그럼 두 개의 뇌관을 다 건드려 놓고 그걸 감당할 만한 뭐가 될 것인가.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는 8일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내용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냐. 그 이후에 또 당의 뇌관 어떻게 처리될 것이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쪽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매일 좀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결정을 밀어주고 일단 믿어보자.
그리고 반성과 비전을 보여주면 청문회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지지자들이 밀어주고 믿어주는 거, 제가 이해운 후보라면 잘못된 부분, 저희가 그동안 말을 잘못했거나 행동을 잘못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한편으로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비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자기가 잘 맞추겠다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 뭐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청래 당대표의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예, 제가 잘못 소개해드렸고. 자, 일단은, 대통령을 믿자. 결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라는 것이고, 반성과 사과를 철저하게 하면 청문회 통과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했습니다.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운 후보자. 정 대표가 저런 생각이 확고하다면은 예. 통과된다고 봐야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볼 만한 모든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결정적인 폭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예. 이것도 논리 모순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투기라든지 막말 이런 걸 막 폭로하고 있을 때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다 알고도 덮었다는 것 아니냐 이래 돼버린 거예요. 5번이나 공천을 줬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폭발력이 약해요. 아하. 그리고 하나씩 끊어져 버려요. 이게 연결이 예. 안 되고. 아하. 그런데 뭐 돈 문제. 또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돈 문제인데 예. 돈 문제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저분이 원래 부자 아닙니까? 예, 어디서 원래 돈 부자죠. 받을 것 같지는 않는데 예. 그렇다면은 통과된다. 아하. 또 이게 너무 크게 걸렸잖아요. 다만 타격은 받겠죠. 그 타격은 내란몰이 이런 거는 좀 이제 그것도 논리 모순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어게인 세력의 아주 핵심 인물을 핵심적인 자리에 채용을 했으니까 각 부처의 내란 TF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통 매관 매직을 할 때 돈 주고 그 관직을 사는 걸 매관 매직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영혼을 팔아서 산 거 아니에요. 영혼을 팔아서. 예. 예. 그러니까 뭐 뭘 팔아서 산 거는 뭐 비슷한데 근데 이 이해운 후보자가 예. 그 보좌진 갑질 많이 한다라는 거는 뭐 동료 의원들이 다들 알았어요. 의원님도 의원 네. 생활하실 때. 그러니까 이 다 의원회관 내에 그냥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날 정도면은. 그러니까 보좌진 교체가 가장 잦은 의원실 탑승이 항상 그래요? 금은 메달을 다퉜어요 이분이. 예. 이해운 의원이. 예, 국민의힘 안에서는. 다툰 사람이 누구더라고는 전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다. 탑3면 이거 참고하게.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갑질이 있었다는 거는 알았죠. 근데 선출직의 경우에는 예. 임명직과 달리 이렇게 무슨 그 검증이 이렇게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재산 문제라든가 본인이 신고하고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은 그냥 이 사람은 어차피 선거에서 상대편 후보가 도덕성 공격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검증될 사람이다. 이런 논리가 있어가지고 예. 선출직 검증과 임명직 검증은 차원이 다릅니다. 심판은 그렇죠. 어떤 표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선출직의 경우에는. 예. 근데 요번에 저도 그 갑질 문제는 익히 아는 건데 네. 근데 디테일이 나오다 보니까 세긴 세더라고요. 네. 네. 소리로 들으니까. 네, 소리로 네. 들으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치부와 관련해 갖고 예. 돈 재산 축적과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예, 예.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정청래 대표 얘기처럼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본인들에게 얼마나 득이 될까 하는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민주당. 이미 이제 내란 청산 TF 이런 거는 이미 다 정당성을 상실해 버렸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영혼을 팔아서 장관이 되면. 장관이 됐는데
앞으로 또 영혼을 팔면은 곡간 열쇠를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아픈 지적은 네. 이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 실력이 검증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 예. 기획예산처야말로 대통령과 영혼을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소울메이트라 그러죠. 아마 아, 영어로. 그래요? 예, 예. 아니 모든 예산은 정책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거기에 저런 사람이 더구나 어제까지 윤석열 충성 바친 사람이 그래서 가더라도 오래 견디지는 못할 것 같아. 가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임명된 이후라도 계속 그 장관직을 오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아, 실력으로. 사실 그 부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혜훈 후보자가 원래는 그 확장 재정 정책이 아니라 긴축론자죠. 긴축론자고 네. 그 국간을 그렇게 닫는 정책을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재정 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의자니까 네. 그 반대를 잘 극복하고 본인의 소신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니 이미 뭐라고 그랬죠? 오늘 뭐라고 뭐 건강한 확장 재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아, 그래요? 이미 뭐 아, 그렇군요. 아, 예. 그거 영혼을 팔았으니까 자리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기로는 결정돼 있는 거죠. 뭐.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판단을 두 개를 바꾼 거예요. 네. 하나는 계엄에 대한 판단을 확 바꿔버린 거고 네. 예. 정책 기조에 대한 그럼요. 경제 네. 기조에 대한 판단을 확 바꿔버린 네. 거예요. 네. 이거는 자기 그야말로 영혼을 판 게 맞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해훈이라는 인간은 어디 있느냐?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공직자로서 살았던 그 이해훈은 그러면 없는 거냐?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좀 하여튼 기괴한 현상이에요. 아, 기괴하다. 네. 예. 아직 근데 청문회 날짜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1월 19일, 20일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일단은 한 약 2주 후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하게 될 텐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이혜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물론 강선우 의원 제명이 됐습니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당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 당을 나가면 정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좀 한편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좀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은요 내가 내 그 의혹 비리도 있지만 예. 내가 아는 게 그것만 아는 줄 알아? 왜냐하면 그분은 공천 그 후보자들의 공천 자격 심사를 했고 검증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인간의 그 구린 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면면을. 아. 민주당 주요 인물에. 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22년 지방선거 때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 투서를 받아놓고 그걸 알았다고 김현지 보좌관조차도 대표님께 보고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 그 김병기를 그 약점이 있는 김병기를 2년 후 총선에 공천을 그 수석 사무부총장인가 핵심 공천 실무자로 만듭니다. 비명 행사를 하게끔 하는 사냥개 역할을 김병기 의원한테 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용인수령이 참 무섭구나. 그러니까 주로 약점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하더라고요. 강선우라든가, 예. 예? 그 김병기라든가. 그러면 약점 있는 사람 발탁해주면요, 그 사람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예. 예. 무서운 용인술이에요. 아하. 그러면 김병기가 아는 민주당 내의 그 흑막 굉장히 많을 거예요. 흑막이 있을까요? 아마 많죠. 그러니까 니들 다 자신 있으면 제명시켜봐. 들어와. 내 입이 폭탄인데.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과 같은 원로들이 나서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알아야 돼. 하면서 그 아주 고난도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거는 당의 어느 정도의 건강성이 살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쪽은 지금 김병기 사건 관련해갖고 뭐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윤핵관 의원이 뭐 김병기 구명운동 동작 경찰서장에게 전화 걸어주고 뭐 하고 했다는데 이 당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경찰 출신 윤핵관 하니까 딱 좁혀지는 분이 있긴 한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국정원 인사처장이었잖아요. 인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사람의 경력에 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굉장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이 정도면 물러날 법한데 물러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조 대표님은 이 정도인데 물러나지 근데 이게 전부 이제 당내의 자체 조사와 그다음에 수사가 양쪽으로 진행 중인데 예. 아마 민주당도 그 윤리위원회가 딱 조사를 시작하면은 자료를 아마 다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계좌까지. 네. 그런 강제성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분은. 예.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거 말고 다른 또 어떤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뒷배경. 예. 네. 그런데 수사는 지금 경찰이 과연 이걸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예. 이거야말로 이제 특검 사항인데 특검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남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결국 정치적 계산인데 이게 계속되면 두 가지 국민들이 인식이 생길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은 원래 저렇게 공천 장사를 하는 정당이구나. 시의원 저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패턴이구나. 예. 이게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을 때 민주당이란 브랜드가 큰 타격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는 왜 민주당이 악을 쓰고 검찰청을 해체했느냐. 아, 그 이유를 알겠다. 바로 이런 걸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해체했구나 하는 그 검찰청 해체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누적이 되면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감수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의외로 그런 걸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김경 그 시의원 그 출국했는데 경찰이 모르고 있다가 근데 그 특검 3대 특검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동훈 뭐 6개월 동안 출국 금지 시켰는데 한 번도 소환도 안 했어요. 예, 맞아요. 예, 3개월인가 했고 또 원희룡 전 장관 6개월인가 출국 금지 시켰는데 소환도 못 하고. 근데 경찰은 아예 출국 금지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하면 기본이 출국 금지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하고 뭐 이게 기본 코스인데 심지어 뭐 박나래 주사 이모도 그 출국 금지 시켰던데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특히나 김병기 저는 거의 이제 김병기 게이트라고 보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오늘 한동훈 대표도 그 표현을 썼던 신정경유착. 정경유착이 정치계와 경제계가 정경유착인데 이 신정경유착은 경찰이에요. 아, 예. 네? 신정경유착. 왜냐하면 이 동작경찰서가 수사 주체인데 이 피의자 김병기에게 모든 정보를 다 빼주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응하라고 하는 노하우까지도 다 안겨주고 예. 그리고 무혐의 처리되고 나서는 우리 평생 같이 가자고 한 장은 같이 마시고 이 정도면 이거 게이트죠. 예. 근데 이 수사를 경찰이 한다? 에이, 지나가는 개가 웃죠. 예.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이 그 윤핵관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이 희생을 좀 당하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특검하자. 진짜 육참골단에 그런 걸로 특검하자고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민적 지지 를 얻도록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결기가 안 보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나면은 지금쯤 꼭 등장하는 게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중앙수사부가 조사하는 게 뭐 특수검사 영역이 주로 대기업 비리하고 정치인 비리 수사였는데 그걸 정치인들이 거부하다 해가지고 중앙수사부를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2012년에. 그런데 요새 필요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안 할까요? 그런데 요새 이제 중앙수사부가 하나 생기긴 생겼어. 그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옛날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중앙수사부는 그래도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했는데 요새 신중앙수사부 특검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한다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검찰청을 없앤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거악들이 설치고 지능범죄자가 설치고 일반 서민들은 손해보고 범죄자들은 살판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로 나는 서서히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청 해체가 당장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부터가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검찰청 해체는 앞으로 한 6개월 뒤에 실시되지만은 그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에 뭐 수사 보완권을 준다든지 이런. 예. 자, 일단 뭐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민주당 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행보. 또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징계위 착수했다고 하니까 또 관련 내용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그 부분도 좀 지켜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